이전 영상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의 6가지 효능 알아봤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웬만한 영양제 저리 가라 좋은 식품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고 계신다면 건강에 더 도움되실 겁니다. 가끔 시금치를 먹으면 결석이 생기니까 안 먹는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시금치가 다른 채소에 비해 옥살산 함량이 높은 건 맞습니다. 몸속에서 수산과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이 생기고 딱딱한 결석을 형성해서 그게 크기가 커지면 몸속에 결석으로 남아 통증과 배뇨장애를 불러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외에도 콩, 쑥, 통곡물, 코코아 등 많은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성이기 때문에 물에 데치거나 국을 끓이게 되면 크게 줄어듭니다. 시금치를 하루에 500g 이상씩 먹지 않는다면 결석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시금치 녹즙이나 압착 주스를 마시지 않는 이상 문제 없으실 겁니다. 시금치, 섬초, 남해초, 포항초, 요즘 시장에 가보면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생산지와 종이 다릅니다. 섬초는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섬초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비금도 외 남해안 지방에서 자라는 시금치는 남해초라고 부르고 포항에서 나오는 시금치는 포항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다른 걸까요? 섬초, 남해초, 포항초는 일반 시금치와는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춥고 매서운 바람을 맨몸으로 맞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키도 작고 군데군데 너덜거리기도 하고 볼품은 없습니다. 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란 로제트 상태가 된 시금치가 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당도를 올리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섬초, 포항초가 유난히 달고 맛있습니다. 딱 겨울인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최근 영양학적 분석을 보면 신안 섬초의 경우는 당과 게르마늄 함량이 다른 시금치에 비해서 높았고 식이섬유는 포항초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누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냥 시금치는 서양종이고 섬초, 포항초처럼 지금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시금치는 동양종입니다. 동양종인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맛이 진하고 달짝지근합니다. 또 제철에 겨울 시금치는 비타민C의 함량이 여름에 나오는 시금치에 비해 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 붉은 빛의 뿌리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흙이 묻어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웬만하면 뿌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금치 뿌리에는 인체에 해로운 요산을 분해해서 내보내는 구리와 망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뿌리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금치가 잘못 먹으면 결석을 생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금치는 데쳐 먹는 게 좋고요. 또 참깨와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기는 걸 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참깨에 들어있는 리진이라는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시금치를 국으로 끓일 때는 그냥 넣지 마시고 옥살산을 조금이라도 더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된장국에 넣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영양소와 선명한 색상을 지키려면 소금을 약간 넣어서 살짝 데쳐야 하고 뚜껑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녹색이 살아나서 보기에도 좋고 몸에 해로운 유기산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하루만 해도 비타민의 50% 이상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빨리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럴 수 없다면 데친 후에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유, 계란, 버섯, 김, 유제품입니다. 엽산이 많은 시금치를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동맥 경화와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렌지와 자몽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데 철분이 몸 안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오렌지나 자몽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용 시금치를 이용하실 때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시금치에는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과류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시금치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풍미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시금치 볶음이나 파스타 등을 만드실 때 활용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칼슘이 많은 모든 음식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멸치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부인데요. 시금치에 든 옥살산 성분과 두부에 많이 들어있는 철과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칼슘의 섭취를 막기도 하지만 결석이 생길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이런 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만약 항응고작용을 하는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래 신장질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은데 옥살산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금치는 피해야 합니다.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높은데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몸에서 결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옥살산 성분은 휘발성이니까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칠 때 뚜껑을 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샐러드나 녹즙 등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옥살산이 비교적 적은 샐러드용 시금치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샐러드용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 좋게 개량된 품종인데요. 잎이 더 부드럽고 떫은 맛이 적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인 시금치 어떻게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몸에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